낙동강 하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새 도래지고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큰 곳입니다. 하지만 1987년에 하구뚝을 건설하고 나서 낙동강 생태계에 변화가 나타났지요. 출현 어종이 단순화되고 식생이 변해서 철새가 줄어드는 등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낙동강 하구 생태계를 회복하려고 2017년부터 낙동강 하구뚝 수문 시범 개방을 추진했고요. 올해 2월 18일부터는 일부 상시 개방을 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인자는 우째 변했고 환경 영향 평가는 우째 하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보건협의회 강호열 공동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입니다. 정부가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보건 비전 보고회를 열고 하구뚝 건설 35년 만에 수문을 상시 개방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생태계가 좀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좀 전원으로 듣긴 했는데 뭐 어느 정도인지요? 그 3년간 실시된 시범 개방의 연속성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해기종 어종들이 돌아오면서 그 갈목할 만한 회복력을 확인하고 있고요. 주로 그 뱀장어, 숭어, 학콩치, 연어 등 그런 회기성 또 해양 생태계들이 담수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낙동강 하구 일대가 이제 뚝 건설 이후에 좀 문제점이 많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야,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하구뚝 건설 이후에 그 하구뚝을 기준으로 상류는 담수역, 또 하루는 해수역으로 명확히 구분되면서 생태학적인 면에서 그 다양성이 높은 기수역 범위가 축소되면서 또 어종이 감소하고 기수 제첩, 뱀장어 등인 경제적인 어종들이 사라지면서 아주 단순화된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그 낙동강 하구뚝 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가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 어떤 부처들이 협력을 해왔죠? 2017년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보건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그 12개 관계 기관이 함께 생태 보건을 위한 협업을 시작했고요. 21년 3월에는 그 환경부, 해수부, 부산시,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하구 운영 통합센터를 개소하여서 좀 더 체계적인 생태 보건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에 따른 연안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더 굉장히 포괄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요. 이제부터는 그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그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환경 영향 평가 기준에는 뭐 조석 계절, 또 강물, 배출량 여러 가지의 그 변화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표준화 지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는 이 표준화 지침서를 가지고 낙동강 하구 기존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또 핵심적 평가 항목과 표준 연구 방법을 도출하고 연안 보전과 효율적 방안 제시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이게 맞다라는 거는 이제 인정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 맞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세부 지침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뭐 해양 생태계에 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그 해양 생태계에서 특기가 하구는 이제 강물이 내려오고 또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그 염분대가 형성이 되는데 일반 해양 하구는 다르게 하구의 그 연근안에는 그 민물이나 그 염분의 용도가 시시각각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만이 독특하게 생기는 다양한 해양 생태가 형성되고요. 또 현재 낙동강 하구에는
백합등이라 등 대마 등 삼각주들이 형성되고 다대표는 사구가 발달하는 등 굉장히 다양성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지침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개방 이후에 이 회기종들이 돌아왔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물이라든지 뭐 수질이라든지 이런 다른 변화도 있습니까? 개방 이후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그 농민들이 우려하시는 염분은 저희 3년간 진행했을 때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네. 이게 개방되기 전에는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설러지나 저질토들이 바닥에 깔아앉아서 수질의 오염 원인이 되었는데 특히 생태 통로로 아래쪽으로 수문을 열므로 인해서 흐름이 가져오는 그런 수질 개선 효과도 있고요. 이게 그 하구뚝 개방으로 자연석이 회복되고 있고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들이 시민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거기에서 물고기가 뛰어노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뭐 맛있는 매운탕을 끓인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 못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중장기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것도 한번 꿈꿔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충분히 꿈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낙동강 주변에 보면은 금곡에는 짱어 마을이 있었고, 예, 예. 또 삼락에는 제철국 또 이렇게 시장이 형성돼 있기도 하고, 그동안 다양한 낙동강 하구에서 어민과 시민들이 함께 살았던 모습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 예. 이런 것들이 경제성 어종과 수질이 개선된다면은 지금 어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충분히 가능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낙동강 하구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선악동강권이라든지 지천의 변화라든지 또 450만 평의 둔치 이런 생태공원들이 좀 더 기수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좀 말씀 중에 언급은 하셨는데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염분 피해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어떤 상황입니까? 농민 분과를 만들어서 네. 맥도, 대저 등의 농민들과 함께 그 회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했는데요. 예, 예. 실질적으로 농민이 원하는 지하수 공을 한 200여 개 뚫고 기존 지하수 공까지 해서 염분의 변화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3년간 모니터링 했는데 예, 예. 변화가 없고 염분이 추가로 올라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업용수에 문제가 된다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도 예의주시하면서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좀 고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될 수준까지는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이 낙동강 하구는 이제 그 생물 다양성의 보고고 또 신이 내린 정원이란 할 정도로 도심에서 가까운 굉장히 역동적인 하구고요. 작년에 그 세계의 스카들이 모여서 하구 포럼을 했는데 네네. 지금 낙동강 하구는 세계의 많은 그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구가 이제 그 시작으로 하구뚝이 개방하면은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대한민국의 강들이 열리고 살아나는 희망이 될 것이고 또 하구 국토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완전 개방과 하구의 완전한 복원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보건협의회 강호열 공동대표였습니다.